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제 고객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특허가 등록되고 나서 해외 출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허가 등록되고 나서. 왜냐면 특허가 등록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외 출원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허 중에서 해외 특허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 출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국내에 권리를 이제 설정하는 행위, 한국특허청에다 권리를 설정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겠다, 상품을 수출하겠다, 아니면은 해외에다가 어떠한 그 상품을 수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나라의 특허라든지 뭐 상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저촉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권리를 획득하는 절차, 이것을 이제 해외 출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출원을 아시기 전에 아마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허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법칙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무역을 하는 국가들끼리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들 간의 어떤 공통적인 룰이 있어요. 그 룰 중에 이제 대표적인 룰이 뭐냐면 이런 선출원주의라는 겁니다. 선출원주의. 자, 그럼 선출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먼저 출원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겠다라는 것이 선출원주의입니다. 선출원주의.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상표 사례인데요. 국내 사례입니다. 자, 집닭이라는 상표가 있고 1번이라고 하고요. 또 2번으로 또 다른 집닭이 있습니다. 또 3번 집닭도 있네요. 3번 집닭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특허청에 이러한 상표나 신청이 된다 그러면 특허청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거와 관련돼서 룰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선출원주의. 이게 먼저 선자거든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집닭이지만 이 집닭은 2015년 9월 8일날 출원됐고 2번 출원은 11월 18일, 3번 출원은 하루 차이에요. 11월 19일날 출원이 됐어요. 그러면 특허청 입장에서는 1번 출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2번, 3번은 다 등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식재산권을 뭐 국내 출원이든 해외 출원이든 아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룰입니다. 그래서 이 룰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숙지를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해외 출원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조약 우선권 주장이라는 겁니다. 조약 우선권 주장. 아무래도 용어가 낯설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들어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조약 우선권 주장이 뭐냐면 조약에서 정한 겁니다. 우리 강화도 조약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간의 어떤 협약으로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약에서 이 우선권 주장이라는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권리를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 먼저 권리 신청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출원을 했어요. 오늘 날짜인 2021년 5월 25일 날 이렇게 출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외에다가도 출원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번역도 하셔야 되고, 번역도 해야 되고, 또 해외 변리사, 해외 대리인도 선임을 하셔야 되죠. 그 나라의 그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그 나라의 대리인을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2021년 5월 25일 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한 번에 다 여러 나라를 출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빨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2021년 뭐 예를 들면 6월 25일 한 달 정도 늦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외국에서는 그 나라에 출원된 날짜를 가지고 선출원주의 적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5월 25일이 기준일이 됐는데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외국에서는
자기의 나라에 출원된 날짜, 그 날짜가 기준일이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한국 출원과 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그 사이에 제3자가, 만약 이 제3자가 외국에다가 뭐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이런 곳에다가 출원을 했다 먼저,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선출원주의 원칙상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문제다. 이것을 좀 악용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 먼저 나온 기술을 갖다가 그 제3자가 카피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조약 우선권 주장이라는 제도를 국가 간의 협약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 협약은 뭐냐면, 한국 뭐 자기네 나라에서 자국 내에서 출원을 먼저 했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이내, 1년이라는 시간 이내에 외국에,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 뭐 이렇게 외국에다가 해외 출원을 하시면 그 시점을, 기준일을 자국 내에서 출원한 2021년 5월 20일로 소급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조약 우선권 주장입니다. 조약 우선권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허를 준비하신다, 뭐 실용신안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해외 출원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해외 출원.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에서 출원된 날짜로 소급받아서 그 권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상표나 디자인은 좀 짧아요. 시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셔야지만 우리나라에 출원된 날짜로서 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조약 우선권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뭐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가끔 특허 사무소에서 이렇게 안내 메일이 와요. 너희 지금 특허가 이제 해외로 나가려면 언제까지는 해외 출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안내가 옵니다. 그 안내가, 대리인들이 보내준 안내가 바로 이 조약 우선권 주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지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제 고객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특허가 등록되고 나서 해외 출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허가 등록되고 나서. 왜냐면 특허가 등록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외 출원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된 거예요. 자, 특허가 등록되고 나서 해외 출원을 할 수가 있느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한국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문제가 안 돼요. 얼마든지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특허 출원된 지 한 2년이 지났는데 등록이 됐다. 2년 정도 지나서. 그러면 이 조약 우선권 주장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그 해외 출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셔봐야 국내 그 특허가 등록된 그 사항 때문에 거절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용적인 부담도 있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그 시기적인 제약이 바로 이 조약 우선권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제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시기적인 제약.